승무원무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하는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다뤄지고 있고, 지난 철도노조가 6월 27일 날 두 번째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를 했어요. 여기에는 1,432명 간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합의, 이것을 담았고, 나머지 여태껏 해결되지 않고 쟁점으로 계속 남아있는 자회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회사의 문제는 전문가들의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지금까지 쟁점이었던 자회사 업무 중에 생명안전 업무는 어떤 것인지 그 범위를 확정하고, 생명안전 업무라고 하면 코레일이 직접 고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에 남겼다. 그리고 8월 중순, 하순, 이제 저희가 이제 날짜로 막 얘기하는 거면 지금 24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4일 정도쯤에 일정으로는 조정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노사가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승무 업무가 안전 업무야 여러 가지 근거와 논리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전문가들한테 조정을 받자라고 이렇게 맡겨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와 있는 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해결해야 될 주체나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첫 번째로는 지금 뭐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을 비롯한 철도공사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있겠죠. 정부로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기재부, 국토부, 그다음에 더 높게는 청와대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발제해 주신 이제 사법부가 있을 텐데, 이제 사법부는 좀 별도로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고, 이거는 뭐 재심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문제를 정정하기 위한 과정과 힘, 노력 이런 건 할 텐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는 우리가 이제 막 문제 제기하는 거 말고는 공사, 정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직접 해결해야 될 공사로 보면, 이제 특히나 새로 취임한 오영식 사장 경우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오영식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기자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코레일 관광개발 승무 업무는 안전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접 고용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쨌든 뭐 그 당시엔 사법농단 이전이었는데 형식적으로 살아있고, 사회적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안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법농단 이후에는 사장이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명분이 있거나 이러면 그러면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근데 언제? 뭐 기약 없이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은. 그 정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정도를 공사가 내비치고 있는 태도 상황이 노사전문가협의체에 조정안으로 전문가들한테 받아보자, 이 정도가 딱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공사는 조정안도 전문가가 내놓고 나면 조정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게, 이 정도 있는 거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 이 정도로 좀 강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제 발제문에 보면 30페이지 보시면요. 3번에 철도공사와 정부 관료에 막힌 직접 고용 이렇게 써 있는 텀에 보면 오영식 사장이 와서 실제로 이제 자회사 관련돼서도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돼 있는 흐름에 오영식 사장이 와서 그 흐름을 가이드라인에 자회사는 빠져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흐름을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해고 승무원을 복직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직접 고용과 관련돼서 자회사 문제는 빼도록 해라고 하는 일견의 흐름을 보인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영식 사장이 매우 개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와서는 관료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거나 부처에서 민감하게, 국토부나 청와대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개혁적인 태도나 입장 이런 것을 다 회피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국토부는 실제로 어떤 태도일까요? 국토부는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해고 승무원이 복직하는 과정까지 해고 승무원에 대한 임금 문제, 그래서 환수하는 문제, 임금 환수하는 문제, 그다음 복직하는 것까지는 일정 정도 국토부 장관, 그다음 국토부에서 일정 정도 신경을 쓴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라고 하면 이제 사실 문제인 거죠. 거기까지라고 하면. 이 문제는 승무 업무라고 하는 거 그대로 남겨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이제 사회적 주목과 여론의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합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 이상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국토부에서는 코레일 관광개발이 지금 하고 있는 KTX 승무 업무는 안전 업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국토부가 지휘해서 공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도록 만들고 이걸 사회적 명분으로 오히려 내세우고 얘기하는 게 훨씬 지금 의미 있는 일일 텐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가치에 맞는 정책을 실현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여론과 사회적 주목 정도에 부합하는 것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 이제 국감에서 장관이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작년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나요? 그때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노사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근데 이제 장관의 의지가 지금 해고 승무원은 복직했는데 사실 장관의 의지가 지금 승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휘돼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그래야 이제 사실은 가치 정치, 사실 장관이 막 얘기했던 것 이런 것을 하는 걸 텐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러면 청와대는 어떨까요? 청와대는 되게 어렵고 난해한 조직인데 청와대에서 이거 해라고 이렇게 결심하거나 뭔가 결정을 하면은 이게 진행되겠죠. 근데 실제로 아주 냉정히 보자면 이제 청와대는 뭐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 관장하고 실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사법농단 이후로 KTX 해고 승무원의 문제가 부각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연락도 오고 뭐 정책적 개입이나 지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었던 거로 봐서는 청와대도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나 여론, 주목받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가 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막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적 의제로 막 떠올리고 사실 과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큰 정책적 이슈나 이런 데서 항상 밀려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여론이나 표심, 그다음 이런 사회적 주목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티내고 사실 주장하고 이런 것을 더 높여야 될 때가 지급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측 사실 요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당하고 명분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정부나 공사나 혹은 뭐 부처, 청와대에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지향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럼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하게 뭔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한테 밝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공유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단위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공사는 못하겠다 그래. 국토부는 공사에 얘기해보라 그래. 국토부는 실제로 지휘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 청와대에서는 사실 관심사항으로 지금 두고 있지 않아. 막 이렇게 이제 계속 놓여 있는 겁니다. 표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첫 번째 국면으로 이제 해고 승무원이 임금을 환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복직하는 문제까지는 일정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국면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국면은 어쨌든 지난하게 이렇게 끌어왔던 승무 업무에 대한 안전 업무, 승무 업무는 안전 업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공적인 판단을 좀 다시 받아보는 겁니다. 사법적인 쟁점을 계속 사실 정정하는 것 이외에 지금 노사 전문가 협의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하는 과정에 노사와 전문가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곳에서 이를테면은 안전 업무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좀 판단받게 되는 것. 판단받게 하는 것. 이게 아마 8월 24일 요 전후에 어떤 수준에서건 그 전문가들 사이에 조정안을 내는 과정을 좀 밟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여담인데 농담으로 지금 철도노조가 농성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최근까지 농성을 되게 많이 했는데 조정안이 잘못 나오면 여기 전문가로 와 계신 저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님이신 분한테 조정안이 잘못 나오면 저기 농성장을
노동사회연구소로 옮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 드렸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연구단체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철도노조가 저기 우리 전문가들을 버리진 않았군요.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4일쯤에는 어떤 수준에서건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이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국면일 텐데 여기서 그렇게 이게 안전 업무야. 그래서 코레일이 직접 고용해야 돼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문제가 딱 해결되면 다 좋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국면은 이 문제가 실제로 현실화되도록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를테면 첫 번째 국면에 그 해고 승무원들의 임금을 이렇게 반환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다음에 특별 채용하는 문제나 이런 거 다 공사하고 노사가 실제로 합의서를 씁니다. 이제 집행의 주체는 공사인 거죠. 공사인데 실제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면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나 부처, 청와대 이런 데 이제 내용적 개입이나 이런 거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두 번째 국면까지 뭔가 우리가 이게 안전 업무다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국면은 공사가 이것을 집행하는 주체보다 훨씬 이제 넓게 사실은 부처에서 기능 조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사실은 정책 이행을 하는 집행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사실은 공사를 넘어서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여기 계신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철도노조 사실 안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민 국민들까지도 큰 관심과 실천력을 쏟아부어야 사실은 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딱 그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 자료집 34페이지에 6번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7월 달에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안전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국토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코레일 또는 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여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이제 코레일이나 자회사라고 같이 하고 있죠. 덧붙여서 자회사에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제 이를테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자회사 정규직이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생명안전 업무가 지금 정규직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코레일의 직접 고용은 코레일과 자회사 간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자회사 설립 취지,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안전 업무다라고 생명안전 업무야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를테면 기능 조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그걸 다 검토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공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판단을 받고 우리 주장이 관철돼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여기 계신 분들과 철도노조,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힘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정책 그 지향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 형식적인 이유를 보면은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그 저희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보면 실제로 자회사는 이렇게 논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식 사장도 오자마자 자회사는 사실은 이거는 생명안전 업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언급돼 있지 않으니까 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유 배후의 이유를 보면은 자회사를 아까 국토부가 답변했던 것처럼 기능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드리게 되면 다른 공기업에 다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게 공공기관 운영위를 통해서 기능 조정이라는 행정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 정책 결정을 사실 국토부가 됐건 기재부가 됐건 어디서든 사실 주도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가치 정책이나 가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결정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다 그냥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첫 번째 국면은 넘었고 두 번째 국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생명안전 업무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는 것, 세 번째 국면은 그 판단 하에서 우리의 힘을 쏟아서 정부가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누가 작동시키게 할 건가라고 하는데 딱 놓여 있고 8월 24일 전후로 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무 업무를 안전 업무라고 결정짓도록 만들고 구체적인 행정 과정이 조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에 지금 우리의 상태가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요. 노동조합이 두 번째, 세 번째 국면을 좀 넘어서서 철도 안전에 좀 다가설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그렇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